자, 다음 14번 문제는요. y 꼴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1을 구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모든 x에 대해서 fx는 f에 4-x가 성립하고, 그래서 가부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요 함수식의 뜻하는 바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수업 때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게 뭐를 약간 변형한 건가요? 그렇죠. 대칭함수죠. 대칭함수. 예, 대칭함수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생겼죠. 예를 들자면 2 플러스 x는 f의 2 마이너스 x. 이렇게 2를 기준으로 x만큼 더하고 x만큼 뺀 거. 자, 요거만 봐도 약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2에서 어떤 임의의 x를 더하고 뺀 거에서의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바로 x 이꼴 2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즉 이거를 대칭축으로 하는, 그죠? 대칭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가 x 이꼴 2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x 이꼴 2면 2에서 x만큼 더한대 함수값이나 2에서 x만큼 뒤로 뺀 함수값이 같다. x가 아무거나 들어도 같으니까 결국 2를 기준으로 어떤 대칭인 함수를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문제에서 사용이 되어진 요거는 이거랑 약간은 틀리죠? 이것도 대칭함수의 정의입니다. 이게 왜 대칭함수냐? 예, 약간 이제 식을 바꾸어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단 결과부터 외우셔야 돼요. 요거 이제 어떤 식으로 식을 바꿔보면 알 수 있냐면, 앞에 게 2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죠. 계산하면 fx죠. 뒤에 거는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예요. 요거 안에 괄호 풀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차피 이 x는 변하는 값이니까 이 부분을 똑같이 맞추어서 이걸 어떤 하나의 문자 t라고 보면 이게 2 플러스 t, 2 마이너스 t니까 결국은 뭐가 2가 어떻게 돼요? 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위에 거랑 똑같은 건데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이제 보통 이런 걸 어떻게 외우냐면 f 안에 x가 있고 요놈의 부호가 이쪽은 한쪽은 마이너스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 거에서 x를 어떻게 하면 소거를 할까? 특징을 보기 위해서 소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둘이 더하죠. 그래서 f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괄호 안에 있는 것을 두 개를 합해서 나누기 2를 하자. 그러면 이게 대칭의 축을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여기서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한 게 바로 2니까 x 이퀄 2가 대칭인 대칭함수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외워져 있으면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네? 그럼 둘이 더해서 나누기 2인 x는 2가 뭐가 됩니까? 이거의 대칭함수의 축이고, 문제에서 얘가 2차 함수라고 했고 2차 함수는 대표적인 대칭함수니까 이 x 이꼴 2가 축이다. 다른 말로 꼭지점의 x좌표는 2다 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계속해서 이 두 번째 지문을 보면 나에서는 이런 x의 범위가 있을 때 이 fx의 최대 최소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죠? 자, 이게 2차 함수고 축까지 나왔지만 아랫볼록인지 윗볼록인지는 잘 몰라요. 우선 지금까지의 정보로 우리가 fx는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했고 축이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2가 어때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약간의 가정을 하고 분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a가 양이면 이런 식으로 아랫볼록이에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어떻게 된다? x 이꼴 2가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는 범위가 1하고 4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 4가 되겠죠? 여기가 x는 1, 여기가 x는 4.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노란색인데
이때 우리가 최소값이 언제입니까? 요때고 최대는 여기죠. 즉 요게 함수값이 최소니까 4이고 4일 때가 최대니까 12가 돼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2를 넣으면 b가 되겠고 이건 4니까 여기다 4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를 넣으면 4a 플러스 b인데 b가 4라 했죠. 그러면 a가 2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죠. 다음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a가 음일 때입니다. a가 음이 되면 이것과 반대로 그림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어떻게 된다? 4가 되겠죠. 여기는 1이고 여기가 x이고 4. 우리가 보는 범위가 여기에서 여기죠. 그리고 그림이 이제 이렇게 생긴 노란색이 되겠고 우리가 요때가 최대이고 최소는 요때가 최소가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가 최대값 12이고 2일 때니까 b값이 되겠고 여기가 최소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4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 똑같죠. 이게 이제 최소값이 얼마? 우리가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4를 넣으면 4a 플러스 b가 10이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예요.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상황에서 이 2x 마이너스 2분의 1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판별식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요 그림에서 그냥 바로 확인도 되는 게 요 경우는 이 직선이 어디에 그려질까요? x가 2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시게 되면 그죠? 여기다 2 넣어보세요. 요 직선은 x가 2를 넣으면 2,2분의 7을 지나죠. 이 꼭지점이 2,4니까 요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직선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날 수가 없고요. 요 경우는 우리 2,2분의 7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 밑에 있겠죠. 그리고 기울기가 2니까 이런 식으로 되니까 반드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거는 그래프로 좀 빠르게 확인한 거고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구한, 즉 여기서 지금 우리 fx는 a가 나왔으니까 2의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b가 4. 요 경우는 그죠? fx가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의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어떻게 돼? 12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 요 놈과 뭐 이렇게 2x-2분의 1이라고 두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별식을 써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한 거예요. 우리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요거 전개를 시키면 2의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더하기 4 마이너스 2x 플러스 2분의 1은 0이니까 2x 제곱이고 그죠? 8이고 10x 더하기 2, 4, 8, 12니까 12 더하기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요놈의 판별식은 반의 제곱이니까 25 마이너스 2 곱하기 12 플러스 2분의 1이죠.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20 딱 오니까 0이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정확히는 이렇게 지나가고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 이건 아마 되겠죠. 그러면 fx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fx는 방금 구한 요거죠.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2니까 우리 여기에다가 얼마? 1을 넣으라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F1은 여기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2라서 14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림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잘 그리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밑에 거 다에 의한 거를 좀 빨리 솎아낼 수는 있는데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특히나 이런 거는 암기해 주셔야 돼요. 대칭함수의 정의입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15번 문제는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이 p의 x 빼기 1 이꼴 0의 한 근을 이렇게 복소수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px 플러스 2는 1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실수계수라고 일부러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이
이 px 빼기 1 이꼴 0이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이면 5 플러스 루트 7의 i에 나누기 2가 근이면 5 마이너스 루트 7의 i 나누기 2도 어떻게 됩니까? 근이겠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근을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의 두 근의 합이 얼마예요? 5니까 합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거를 곱하면 분모가 4고, 그 다음에 25 더하기 30이니까 8이 되겠다. 그죠? 요거가 요 놈의 요와 같은 허근 두 개를 가지고 있는 2차 방정식이 되겠어요. 근데 요 놈의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니까 이렇게 써야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이 p의 x 빼기 1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x 빼기 1의 모양이 최고차항의 개수 모르니까 꼭 a라고 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임의로 1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답은 맞을 수 있는데 이거는 a라고 꼭 두셔야 되고,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이 p의 x 플러스 2는 1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p의 x 마이너스 1이 나왔으니까 p의 x 플러스 2야 뭐 구할 수 있을 테고, 는 1의 모든 근의 합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근의 합이잖아. 근의 합은요 2차항의 개수하고 여기 1차항의 개수의 비로 나타나는 게 근의 합이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분모가 마이너스하고 분모가 a분의 b고, 우리 이 a가 어떻게 돼요? x제곱의 개수고, 이 b가 어떻게 됩니까? x의 개수가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요 상수항은 뭐가 돼도 사실 답에 영향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1은 뭐 페이크죠. 사실 뭐 2든 3이든 0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사실들을 미리 조금 알고 움직이셔야 되겠고, p의 x 플러스 2를 한번 찾아보면 우리가 요 식에서 여기가 x 플러스 2가 된다는 건 원래 요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대입했을까요? 요 자리에 x 플러스 3을 대입한 거죠. 따라서 x에다가 x 플러스 3을 대입하니까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5에 x 플러스 3 더하기 8, 이렇게 생긴 게 px 플러스 2고, 이거는 1. 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게 1이 아니라도 답에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뭐 이거를 0으로 두고 풀 수도 있는데, 그냥 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요 식은 요 괄호 안에 거를 이제 암산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플러스 x, 그 다음에 상수항이 뭐 상당히 많죠. 그죠? 뭐 9 빼기 15 더하기 8이니까 뭐 2, 는 1. 이게 뭐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좀 계산을 대충 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px 플러스 2는 1이 2차 방정식 이거니까 이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항을 하면 a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된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정답은 마 1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이렇게 물리적인 요소가 좀 많고 글자는 많은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수학적인 깊이는 약하니까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면 이제 요 식이 나올 텐데 이런 놈들의 F나 M이나 V나 R이 뭔지만 딱 알으시면 돼요. 자, 문제를 보면 등속 운동을 하고 원에 주고 좀 다 필요 없고 질량 먼저 M에 대한 이야기. M은 질량 여기 오고, 그 물체가 반지름의 길이 R 여기 오고, 그리고 궤도를 돌았을 때 구심력의 크기 F는 여기 오고, V는 이 물체의 속도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그랬을 때 물체 A, B에 대해서 언급들이 쭉 나오죠. 한번 천천히 적어볼까요? 우리가 물체 A의 경우는 질량부터 나오네요. 질량이 얼마입니까? M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물체 B는 MB라고 합시다. 등속 원운동을 한다. 물체 A는 물체 B보다 반지름의 길이가 3배인 원을 따라 움직이니까 물체 B가 도는 원의
궤도에 우리가 반지름을 이걸 R이라고 하면 얘는 3배라고 했으니까 3R이 되겠죠. 그 다음 물체 A의 속력은 물체 B의 속력의 2분의 1이다. B의 2분의 1이다 했으니까 물체 B의 속력을 2V라고 합시다. 이게 반을 할 거니까 2V라고 하면, 그죠? 요 놈의 절반인 V가 물체 A의 속력이 되겠죠. 그쵸? 예. 요런 이제 식이 나왔을 때, 그 다음 물체 A의 속력은 물체 A와 물체 B의 구심력이 크게 같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구심력을 구해볼까요? 물체 A의 구심력은 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돼요. ma 곱하기 분모는 반지름 3r, 속도는 v제곱인데 이 둘의 구심력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mb는 f 구심력, b의 구심력은 분모는 얼마? r에, 그죠? 위에 속도는 2v의 제곱이 되겠어요. 그럼 이쪽은 그냥 ma의 3r분의 v제곱과 b의 구심력은 요거 하면 4v제곱의 r이니까 우리가 이런 문자들은 다 날아가죠. 따라서 남는 것은 m의 라지 a가 좌우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2의 mb가 되겠어요. 따라서 a의 질량 나누기 b의 질량은 여기다 12mb만 딱 대입해 주면 정답은 12가 되겠습니다.